안녕하십니까. 바른 목소리 정북방송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번 시간에는 저희 친각현 당원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저희 외할아버지하고 외할머니는 46년도 당원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를 놓고 노동당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 외갓집은 함경북도 길쭉은 토백입니다. 저희 외갓집 쪽은 그 양반 집안이었거든요. 그리고 일제 시기에도 길쭉에서 유지들이었습니다. 제가 고등중학교 다닐 때 몇 번 놀러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80년대 한 중반쯤 됐는데 그때는 이렇게 흰 두루마기 입고 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그 할아버지랑 흰 두루마리 입고 다니시는 걸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우리 그 할아버지는 우리 어머니 할아버지인 거죠. 저한테는 중조 할아버지를 되는 거죠. 근데 그때 그분이 90이 넘으셨거든요. 그런데도 허리도 굽지 않으셨고 너무나 등장하셨습니다. 우리 외할아버지 형님들 중에는 일본 동경 유학도 하신 분이 계시고, 그리고 또 일제 시기에 구상, 면장, 그리고 또 심지어 순사까지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방 후 친일파로 청산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간부로 등용돼가지고 중앙당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셨죠. 순사하시던 분 그 아드님은 길쭉 발표 공장 그 사라총연장도 했었습니다. 아버지가 순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이유는 우리 외갓집 어르신들이 그 일제 시기에 일제 기간에 근무하시면서도 항일 운동을 도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 갑산공작위원회 기억하고 계시죠? 갑산공작위원회 주도적 역할을 한 그 인물들 중에 한 명이 류호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도 길쭉은 출신이거든요. 해방 후에는 길쭉은당 위원장도 했었죠. 저희 외갓현 어르신들이 류호순과 연계가 깊었습니다. 그래서 길쭉에서 해산장벽이 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류호순이 동지들이 길쭉은에 많았던 겁니다. 해방 후 류호순이라는 사람이 길쭉은당 위원장으로 일할 때 저희 외갓현 친척들을 많이 등록을 했죠. 그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일하기까지 만들었습니다. 훗날에는 종파분자로 몰려서 그 지방으로 다 쫓겨내려왔죠. 예, 그러시다가 한북도 인민연회 공로자협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 공로자협회에서 회장으로 일도 하셨습니다. 그분이 종파분자로 몰려서 쫓겨내려왔던 사람이요. 류호순이라는 사람이 동생이 리조순이거든요. 그분도 그 해산 사건 때 주모자의 한 사람으로 체포돼 가지고 45년 3월경에 그 서대문 형무소에서 사형당했었습니다. 근데 그 리제순이라는 분도 장백현 신흥촌 촌장이라는 이런 합법적인 신분 가지고 항일투쟁을 했던 거죠. 이렇게 그 해방 전에는 일제기관에서 복무를 하면서도 항일운동을 도운 그런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대체로 조국광복회 그 특수회원이라 부르죠. 그런 사람들은. 그런 분들이 많았거든요. 저희 외할아버지는 일제 시기에 그 상점에서 계산원 하셨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중학교를 졸업하시고 상점에서 계산원도 하시고 주판을 튕길 줄 안다고 길쭉 발포공장 부기과장으로 임명하셨답니다. 그래서 부기과장으로 일하셨고요. 외할머니네 그 아버지는 또 뭐였냐면 해방전에 또 백수산 쪽에 들어가서 아편농사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그 외할머니네 형제들은 일제시기에 먹물 좀 먹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외할머니도 일제시기에 그 여고를 졸업하셨습니다. 외할머니네 그 아버님은 또 아편농사 하시다가 그 산림경찰, 산림순수한테 잡힌 거죠. 그래서 감옥 생활을 하시게 됐답니다. 감옥에서 공산주의자들을 알게 됐고, 그때부터 또 이 독립운동하는 공산주의 운동을 하는 그런 분들이 뒷바라지를 하셨다는 겁니다. 외할머니도 해방이 된 이후에 46년도에 노동당에 입당하고 또 그리고 길쭉 발포공장 당위원회에서 출판지도원으로 사업하셨습니다. 외할아버지도 46년도에 노동당에 입당하시고 길쭉 발포공장 부기과장으로 일하셨죠. 이렇게 같은 공장에서 일하시다가 결혼을 하시게 된 겁니다. 이렇게 결혼하신 이후에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전쟁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얼마 후에 일시서부태가 시작됐습니다. 노동당원들도 모두 피난 가라는 이런 지시가 떨어진 거죠. 그래서 공장의 중요 설비들을 감추고 피난 준비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두 분 모두 다 당원들이니까 이 당원증을 어디다 감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외할머니가 외할아버지한테다가 당원증 좀 같이 감춰달라고 부탁을 하셨답니다. 그러니까 외할아버지는 또 남자니까 잘 감출 거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그런데 외할아버지가 외할머니 보고 이러시더라는 겁니다. 여자들은 입이 가볍기 때문에 비밀을 부를 수 있다. 그러면서 자기 당원증은 각자 다 자기가 다 감싸. 이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외할머니는 또 굴뚝국 개자리 밑에다 감추셨답니다. 그걸, 당원증을. 그리고 후퇴가 끝난 다음에 돌아와서 그 당원증 꺼내러 갔는데 보니까 외할아버지는 또 그 위에 있는 기아장 밑에서 당원증 꺼내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당원증까지 감추고 외할아버지하고 외할머니가 지금 그 손오골이라는 게 있습니다. 길주에. 거기 우리 그 외갓집이 있었거든요. 우리 어머니네 외갓집. 그 외갓집으로 지금 피난을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저희 어머니가 3살이었고, 그리고 또 3살이었으니까 업은 거죠. 외할머니가. 그리고 외삼촌은 또 그때 4살이었습니다. 내년생인데요. 외삼촌은 걸려가지고 지금 손오골로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미군 쌕쌕이가 날아들더라는 겁니다. 미군 쌕쌕이가 날아들면 폭격하면서 쫙 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외할머니가 그 등에 업은 어머니를 앞으로 돌려 안고 외삼촌 잡아당겨가지고 물도랑에 들어가서 탁 엎드렸다는 겁니다. 길 옆에. 미군 그 쌕쌕이가 얼마나 낮게 날았는지 그 비행사의 웃는 얼굴까지 보일 정도였답니다. 근데 외할머니는 또 죽어도 어떤 놈 손에 죽는지 낯짝이나 기억하고 죽자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외할머니가 그 어머니하고 외삼촌이 이렇게 덮고 올려다 쳐다봤답니다. 기총사격 가면서 오는 비행기를 정면으로 쳐다봤는데 그 비행기 안에서 비행사가 휘쭉불쭉 웃는 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예, 그러더니 그 다음에 기총사격 가면 막 오더니 저 멀리로 쏙 사라져 버리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외할머니가 보니까 외할아버지는 저 길 건너편 그 물도락에 머리 틀어박고 일어나지 않고 계시더라는 거죠. 예, 외할머니가 전쟁 이야기 하시게 되면 그 이야기를 계속 하셨습니다. 저 양반은 겁쟁이고 자기밖에 모른다고. 그러다 그 다음에 10월 말이 되니까 중국인민지원군하고 인민군이 재진격을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북으로 올라갔던 미군이 모두 철수해서 흥남 지역으로 철수하게 됩니다. 흥남에 그 선박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흥남 지역으로 철수하게 되는데 미군이 자기들 철수하면서 이런 그 내용이 그 삐라 방송들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완전히 철수한 다음에 원자탄 떨군다. 그러니까 살고 싶으면 우리들을 따라서 나서라. 이런 삐라 뿌리고 확성기를 막 부르댄 거죠. 그래서 집집마다 또 후퇴하는 미군을 따라가느라고 난리도 아니었답니다. 길주에 남대천이라는 그런 강이 있습니다. 그 남대천에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에 미군 따라가는 사람들로 완전히 꽉 찼답니다. 그때. 그래서 그때 그 외할머니가 나선 거죠. 그 외할머니가 나섰는데 외할머니는 그때 당시에 길주 발포공장 그 내명위원장을 하고 계셨답니다. 그 길주군 남대천 다리에 서서 외할머니가 미국 놈들 따라가면 안 된다고 죽어도 우리 고향 땅에서 죽자고 뭐 이러면서 선동하셨답니다. 그래서 외할머니 말 듣고 돌아서신 사람들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말을 미군하고 국군이 들으면 당장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는 거죠. 그런데도 전쟁판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노동당원이라는 그런 의무감 때문에 나섰던 겁니다. 1980년대 초반쯤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북한에서 전사자 가족들한테 2번에 걸쳐서 소나무라는 텔레비전 선물로 내줬거든요. 그리고 46년도, 47년도 당원들한테 소나무 텔레비전 또 선물로 줬습니다. 그때 저희 외할아버지하고 외할머니도 선물 명단에 들어갔었거든요. 저희 외갓집은 두 분 다 46년도 당원들이니까 텔레비 2대를 타게 된 거죠. 그때는 그 북에서도 텔레비전에 있는 집들이 많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군당에서 지도원들이 유해사업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군당에서 유해사업 하러 지금 군당 지도원이 툭 내려왔는데 우리 외할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는 텔레비 가지지 않아도 된다고. 우리 뭐 나이 많은 것들이 텔레비에서 뭐 하겠냐고. 우린 괜찮으니까 일 잘하는 노력 혁신자들한테 그 텔레비를 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또 외할아버지는 외할머니가 뭘 하시겠다 하게 되면 두말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외갓집은 TV를 타지 못하게 됐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의견이 없으셨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제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모님들하고 외삼촌들은 또 의견이 분분했죠. 주는 선물을 왜 마다하냐고. 근데 오랜 노당원들은 이렇게 자기 자신보다 당과 국가를 먼저 생각하는 이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고난의 행군 시기에 제일 많이 돌아가셨죠. 그래서 북에는 그런 말이 있는 겁니다. 고난의 행군 때 백두산 호랑이는 다 죽었다. 이런 말이 있는 거죠. 저희 외할머니는 고난의 행군 시기에 돌아가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고난의 행군으로 힘들게 되니까 외할머니가 늘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우리 노당원들이 책임이 크다. 이 노동당원들은 바로 이런 분들이십니다. 구독 감사합니다.